안녕하세요. 코인킹 김라온입니다. 다들 주말은 잘들 보내셨을까요? 주말간 비트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강하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비트만 하더라도 단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이러한 하락의 이유부터 추후 우리는 어떤 전개 상황이 마주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 시장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금일 영상을 통해 한번 전달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큰 하락의 이유로는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아닐까 저 역시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 1.5% 정도로 이자가 형성되어 있는 그레이스케일 물량을 내던지고 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ETF 쪽으로 갈아타기 위해 현재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좀 오바돼서 현재 연출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13일자 내용에 따르면 무려 250억 달러 규모의 GBTC 락업 옵션이 풀리는 순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ETF로 갈아타기 위해 이제 매도세를 늘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해당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 쪽 매도 압력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를 무조건적인 장기적 악재라고 보실 수만은 없는 것이 또 결국 이 비트코인이라는 타이틀 내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은 돌고 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단발성으로 매도 압력이 전해지자 이제 찾아오는 조정분에 속한다고 해석 역시 이제 가능한 상황이며, 이게 또 결국 다른 ETF 쪽으로 유동성 전개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악재라고만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이는 옳지 않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기적으로 단발적인 조정분을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그에 대한 이유분으로 나열을 시켜보았을 때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ETF가 성공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그 이유는 당연히도 이더리움 ETF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번에 설명드렸었던 이 게리 겐슬러의 ETF 승인 성명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것도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래 비트코인 ETF 승인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승인을 해준다는 듯한 스탠스를 엿볼 수 있는 성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잠시 저번 방송을 들어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이번 승인은 논 시큐리티,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즉 한마디로 이는 암호화폐 자산 중 다수가 이제 투자 계약으로 간주가 돼서 연방증권법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될 테고, 전반적인 이번 성명문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부여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 완벽하게 이 시장에 대해 마음을 열겠다고 하는 취지의 ETF 승인이 아니었다고 보시죠. 자, 이처럼 탐탁치 않은데 기한도 최종적으로 밀려있고 정말 마지못해 승인을 해준다는 뉘앙스를 아무래도 충분히 풍기면서 진행되었던 ETF 첫 승인이다 보니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구색만을 갖추어 나가기에는 다소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연히도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소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3차 ETF 승인 예정일에 속하다 보니 반발성으로 다시금 어느 정도 시장을 회복시켜주는 유동성 유입으로의 전개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시장은 기대 심리로부터 시작되는 상승력을 일과되는 시장이지 마냥 주식처럼 이제 매수의 목적성을 디데이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수를 읽을 줄 알고 그에 대한 개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읽어낼 줄 알아야 결국 이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니뭐니 해도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만 초점을 두고서 대응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대 심리적인 영역, 바로 이더리움 ETF 관련된 소스 및 전개 가능성들이 줄을 이룬 상태에서 이 시장 내에서 추후 어떤 분위기가 잡혀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분위기만 놓고 보았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는 곧 ETF 승인 이후 찾아온 조정에 어찌 보면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이 매도 압력과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시점에 속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ETF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남은 1월 같은 경우는 결국 추가적인 조정의 형태 속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주지 않을까. 자, 현재 SEC에 제출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신청서들의 최종 검토 기한 중에 가장 빠른 날짜로는 오늘 5월 23일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SEC는 결국 이 기간 내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발표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ETF 관련된 성명문에서 이제 증권을 제외한 비트코인 한정에서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증권이라는 방패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선거와 더불어서 이제 또 민주당 및 이제 블랙록 관련해서 SEC 측에서 이제 얽혀있는 구조 역시 크게 변수로서 작용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따라서 이더리움 현물 ETF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남은 상반기에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또 다른 대형 이벤트가 이제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불과 100일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 2024년 코인 시장 같은 경우로는 결국 뭐라 해도 이제 반감기 및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이처럼 결국 5월 안에 즉 상반기 안쪽으로 최종적인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감기 시너지와 곁들여져서 이더리움 ETF 역시도 긍정적인 기세로 치닫게 되어 간다면 상반기 같은 경우 비트도 비트겠지만 보다 더 알트들의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이 시장은 결코 주식 시장이 아닙니다. 실적에 보다 편중이 되어 있지 않고 기대감에 오르고 이제 기대 심리로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시장 구조에 속하다 보니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소식들과 추후 승인 가능성의 빈도로 인해서 결국 추후 알트장은 구색을 갖춰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공으로는 결국 이더리움, 즉 알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에 시장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 또한 현재 하락의 이유로 국가안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중동 전쟁과 이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 선거철에 접어들게 되자 이제 북한 역시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쟁이나 정치 등 이제 국가적 안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코인 채널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보니 별다른 견해를 전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전쟁으로의 위험이 곧 암호화폐에게 득이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들의 주장으로는 결국 전쟁이 나면 현금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고 디지털 금이라 평가받고 있는 이 암호화폐 자산 쪽으로 유동성은 몰려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또한 전쟁이 나면 뭐 정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어느 나라든 쉽게 옮길 수 있는 탈중앙화된 자산, 즉 전쟁 자금 확보를 위해 찍어내는 달러를 대비해서 이제 해칭하기 위한 자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현재 비트코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곤 합니다. 이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막상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결국 통신 섹터부터 끊기게 된다는 것은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결국 수요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듯 현재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만 하더라도 전쟁 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기보다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는 이 안전자산을 택하게 될 것은 물보듯 뻔한 이야기가 될 테고요. 물론 시간이 더욱더 흘러서 이제 5년 뒤 10년 뒤 상황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 들어서 지금 이 순간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따라서 전쟁에 고조된 분위기 역시도 이 암호화폐 자산의 불안 유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재로서 발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지금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금일 영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락의 이유 같은 경우 이제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압력과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SEC 측에서의 승인내 갖추고 있는 스탠스적인 부분들이 꽤나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 이 단기적인 조정의 늪은 결코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는 대목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며, 거기다가 더불어서 현재 선거철 입문에서 전쟁 관련된 위험 요소들 역시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며 시장을 흔들어줄 소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소 이번 주를 비롯해 남은 1월 같은 경우 추가적인 조정의 시장 역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 5월 근접해서는 최종적인 하나의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니 다소 빠르면 1월 말부터 이제 2월을 비롯해 3월 같은 경우 이에 대한 반감기 및 이더리움 ETF 기대 심리로부터 이제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알트코인들의 대불장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에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후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현재로서 보고 있는 단기적인 비트코인 차트 및 이제 실시간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일제히 제 개인 텔레그램 방을 통해 이와 같이 오전부터 항상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차트적인 기술적 영역 부분 관련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셔서 그때그때 터져나오는 변동성 관련해서 전달드리는 실시간 차트 및 각종 인사이트들까지 한눈에 받아보시면서 직접 매매에도 어느 정도 참고자료로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는 아래 고정 댓글 부분을 통해 이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게시해놓도록 하겠고, 그러면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으며, 저는 내일 영상을 통해 다시금 인사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코인킹 김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